나라의 근간이 무너지고 국민들은 혼란스러워하고 계십니다. 국민들에게 시원한 답을 드려야 합니다. 네,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오늘 자유한국당에 입당하면서 2월 전당대회 출마 가능성 밝히진 않았습니다만 열어놨습니다. 요동치는 한국당 전당대회 구도 살펴보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잠시 후 2시부터 지금 이제 2시가 됐군요. 대기업과 중견기업 대표 120명과 신년 간담회를 청와대에서 시작했습니다. 부쩍 잦아지는 문 대통령의 신년 경제행보 그 행간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화요일 정치 와우 장룡을 책임지시는 두 분, 김민전 경희대 교수 그리고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나오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미세먼지가 심한데 오시느라고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자, 김민정 교수님 먼저 황교안 전 국무총리 결국 이제 한국당에 공식 입당을 했습니다. 일단 간단하게 한 줄 평이라 그럴까요? 한번 들어볼까요? 네, 사실 굉장히 좀 전격적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텐데요. 네. 지금 입당이 이루어진 것은 저는 나경원 의원의 원내대표 승리가 상당히 용기를 주지 않았을까 그렇습니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라고 한다면 결국 친박 플러스 초재선 의원들을 합치면 네. 승리의 공식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로부터 용기를 얻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친박과 초재선. 네. 이 의원님은 어떻게 네. 보셨어요? 아마 이제 황교안 전 총리가 일단 입당을 했는데 문제는 그 앞에 여러 가지 넘어야 될 산들이 많은 것 같은데 제일 중요한 것은 과거 문제일 겁니다. 네. 즉 아마 황교안 전 총리 입장에서는 좀 과거를 묻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그러나 어쩔 수 없이 과거를 물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건 그렇죠. 뭐냐면 결국 네.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당했을 때 총리를 했었고 네. 또 이제 대통령 권한대행을 했지 않습니까? 네. 또 법무부 장관을 했고 어쩌면 박근혜 정권에서 가장 중요한 두 자리를 했었죠. 맞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결국 이것에 대한 어떤 정치적인 또 책임성, 그다음에 어떤 행정적인 책임의 문제, 아마 그런 것들을 어쩔 수 없이 좀 본인은 져야 될 상황에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더군다나 어떤 면에서 보면 황 전 총리가 결국 이제 박근혜 정권의 연장선이다라는 그런 개념을 사실 어떤 면에서 좀 깨트려야 되는데 문제는 본인이 원치 않든 원하든 간에 결국 이제 당내에서는 이제는 친박이냐 또 비박이냐 이런 어떤 싸움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김병준 비대위 체제가 하려고 했던 게 바로 이런 개파 갈등을 없애겠다는 게 가장 큰 목표였지 않습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황 전 총리의 입당은 어쩔 수 없이 다시 당이 예전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이러한 상황에 어떤 맞닥뜨려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우려스러운 지점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첫 인상은 그렇습니다. 그죠? 네. 나라 상황이 총체적 난국이고 모두가 불안해하고 있다. 나라의 근간이 무엇인지 국민들은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국민들에게 시원한 답을 드려야 한다. 이게 지금 황 전 총리가 오늘 입당하면서 밝힌 내용의 일부입니다. 네. 지금 정치 입문을 이제 막 시작을 한 건데요. 말하자면. 이 논리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상당히 공감할 수 있는 얘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지금 네. 경제적으로 양극화로 인해서 특히 자영업자들과 이 아르바이트도 구하기 어려운 층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것도 사실이고요. 또 이 북한 핵 문제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도 상당히 앞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 때문에 저희 얘기는 상당 부분 동의할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답을 줘야 될 기회를 가장 많이 가진 대한민국에서 사람을 꼽는다라고 하면 바로 황교안 총리가 문재인 정부 아닐까. 이전에 그 답을 내놨어야 되는 그렇습니다. 사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앞에서 이현종 의원도 말씀하셨지만 그렇게 오랫동안 공직에서 주요 보직을 했던 분이 과연 대한민국에 누가 있느냐라는 얘기도 할 수 있을 것이고요. 네. 대한민국의 국가가 어디에 있느냐, 도대체 국가란 무엇인가 이 질문이 나온 것도 바로 박근혜 정부 당시부터 이 질문이 나오기 시작했다라고 한다면 네. 과연 저 얘기를 황교안 전 총리가 할 자격이 있는가? 말은 맞는 말이지만 과연 본인이 맞는 메신저인가 하는 질문을 할 수 있죠. 네. 지금 이제 오늘 입당하면서 내세운 말 중에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 첫 번째는 조금 전에 김민정 교수님 말씀해 주신 거고 두 번째는 보수 통합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제 말은 이제 보수 통합, 사실 통합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네. 지금 바른미래당과 이렇게 많이 흩어져 있고, 사실 이제 어떤 면에서 보수 지지층들은 좀 자유한국당이 어떤 면에서 보수 통합의 중심이 돼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현실은 좀 정반대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상황 같아요. 사실 통합이라는 게 그냥 함께 다 모여라고 해서 모이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보수가 이렇게 무너진 것 자체는 결국은 과거 정권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 실정 때문에 결국 이제 국민들의 지지를 받지 못했고 또 대통령 탄핵까지 됐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그것에 대한 책임 문제는 분명히 있는 것이거든요. 그럼 저는 오늘 안타까운 게 뭐냐면 황 전 총리가 좀 입당을 하시면서 네. 자기가 맡았던 어떤 역할에 대해서 최소한의 반성과 책임 문제를 이야기했더라면, 자 그런 어떤 상태에서 만약에 어떤 입당을 했더라면 지금 이야기는 보면 다 미래 이야기밖에 없습니다. 즉 과거 이야기는 없거든요. 하고 싶지 않을 수도 그렇죠. 물론 우리가 뭐 미래를 봐야 됩니다만은 그러나 또 과거에 대한 반성과 책임 없이 미래를 볼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또 하나의 문제는 이렇다라면 예를 들어서 그 정도의 책임성이 있다라면 저는 이제 관료에서 이제 정치인으로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가장 밑바닥부터 저는 일어서야 된다고 봅니다. 사실은 관료라는 것은 국민들이 뽑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정치라는 것은 국민의 지지를 먹고 사는 거거든요. 네. 그렇다면 지금 당장 대표 선출, 대표에 나가겠다. 즉 당을 대표하면서 나가겠다. 물론 그런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그런 나갈 가능성이 있잖아요. 저는 그런 부분을 일단은 만약에 자유한국당에 몸을 담고 싶다면 최소한 일단 백의종군 해야 되는 건 아닌가. 예를 들어서 거기서부터 인정을 받아서 내년 총선에 본인이 직접 나서서 국민들로부터 어떤 식이든 간에 평가를 받고 자 그걸 기반으로 해서 정치적인 어떤 모색을 한다면 누가 반대를 하겠습니까? 자 근데 지금 이 시점에서 이제 본인이 대표로 나선다고 하니까 당내에서도 상당히 좀 견제의 지금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보통 이제 황 전 총리 정도의 무게감 있는 분들이 입당을 한다면 의원들이 뒤에 쫙 둘러서서 평풍같이 서서 환영을 하고 그래야 될 텐데 조금 입당식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많이 좀 썰렁했던 것 같아요. 장면에도 행간이 좀 있군요. 그렇죠. 그런 면에 붙여본다면 당에서 최소한 과반수 이상의 어떤 좀 지지를 얻어서 들어와야 될 텐데 그렇지 못한 것은 그냥 무임승차하려는 게 아닌가? 지금 당이 그나마 좀 살아나니까 이제 들어온 게 아닌가라는 그런 어떤 비판에 대해서 본인은 좀 답을 줘야 되는데 그 답이 오늘은 좀 없었습니다. 아까 전격 입당이라고 말씀을 하셔서 사실 황교안 전 총리가 입당을 하긴 할 것 같은데 생각보다는 좀 빨랐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 얘기는 사실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으니까 그 정도 시간은 벌어놔야 되겠다 이런 계산이 깔려 있을 수 있는데 아까 이 의원님께서는 백의종군 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당 내에서도 좀 있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전당대회 출마 가능성은 그래도 높다고 봐야겠죠. 네, 그렇습니다. 전당대회 출마 생각이 없다라고 하면 지금 입당할 이유가 없다 그러니까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입당의 시기는 뭐 대선을 앞두고 대선 1, 2년 전이라든지 아니면 대선 1년 전쯤이라든지 아니면 총선에 그야말로 내가 나가서 국민들의 심판을 받아보겠다라든지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지금일 필요는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텐데요. 지금 나오는 것은 당대표 출마를 하겠다. 그리고 그 가능성이 지난 원내대표 선거 결과를 보면 상당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고 하는 계산도 그 뒤에는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텐데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습니다. 과연 황교안 전 총리가 자유한국당을 위해서 그동안에 얼마나 많은 헌신을 했는가라고 하는 질문도 할 수 있을 것이고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만약에 당 대표에 선출이 된다고 해도 문제입니다. 만약에 당 대표 선출이 된다라고 하면 그것은 어떤 모델로 가겠다는 얘기냐라고 하면 2012년에 박근혜 비대위원장의 모델, 그러니까 2012년 총선 공천하고 대선 나가고 또 2016년에 문재인 전 대표의 모델이죠. 2016년에 공천하고 2017년에 대선 나가고 다시 말해서 당을 자기의 당으로 기반을 닦고 난 이후에 대선을 나가는 모델이 바로 박근혜 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의 모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이 모델을 염두에 두고 들어온 것이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다른 주자들도 들어오기 어렵지 않느냐라고 하는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죠. 만약에 이긴다라고 해도 또 다른 한편에서 본다라고 하면 그렇기 때문에 황교안 전 총리가 이 전당대회에서 이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훨씬 더 많아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렇군요. 상당히 좀 복잡한 계산이 좀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아까 김 교수님 말씀하실 때 친박과 초재선 의원들의 힘을 얻으면 전당대회도 가능하다라고 계산을 했을 것이다라고 했는데 지금 보니까 친박 쪽에서도 부정적인 목소리들이 좀 있습니다. 이게 뭐 대행할 때는 그럼 왜 박근혜 대통령 지키기 위해서 아무것도 안 했냐, 대행 노릇만 하고 있었냐 하는 부분하고 아까 말씀하신 무임승차다. 그렇죠. 자유한국당에서 당신이 기여한 게 뭐가 있느냐, 지금 와서 당권만 잡으려고 하느냐, 말이 안 된다. 이런 비판이 친박 내에서도 좀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제 지금 어떤 만약에 입당을 하시게 되면 뭔가 누군가의 언질이 있었을 거예요. 들어오면 우리가 도와주겠다라는 언질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본인이 입당하신 것 같은데 문제는 이제 친박이 지금 전체가 똘똘 뭉쳐도 사실 힘든 상황입니다. 지난 아마 나경원 원내대표의 저는 당선은 친박의 승리라고 보지 않습니다.
초재선들이 상당히 그걸 원했기 때문에 네. 이겼다라 보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친박이 예전같이 그렇게 하나의 어떤 세력으로 모일 가능성 저는 크게 없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지금 정우택 의원이라든지 지금 뭐 나머지 김진태 의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지금 다 준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 이제 후보 단일화를 이뤄내야 될 텐데 네. 그럼 후보 단일화를 이뤄낼 수 있는 정치력을 과연 있겠는가라는 문제. 그리고 이제 다들 보면 지금 단일 정치도 체제를 가게 될 경우에 물론 뭐 최고위원으로도 이제 다시 이제 진로성 하는 분들이 계시긴 하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어쨌든 간에 친박이 단일 대우가 될 것인가? 저는 그런 면에 조금 부정적인 측면들이 있어요. 그리고 아마 의원들 입장에서 보면 다음에 총선이 있잖아요. 그럼 이 총선에서 과연 그러면 예전과 똑같은 친박 대 비박 구도로 총선을 치는 게 본인한테 나을 것인가? 아니면 좀 더 그거를 뛰어넘어서 미래를 어떤 지향하는 점에서 본인한테 나을 것인가? 아마 그 판단을 할 겁니다. 자, 어느 점이 그러면 자기의 총선 치르기 좋은 그런 구도일 것인가? 이제 예전같이 그렇게 만약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다시 나온다 하더라도 이거는 어떤 면에서 보면 당선시켜줄 수 없는 구도가 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전 구도로만 판단할 수 없는 게 지금 현 정치판인데 예를 들어서 너무 판 자체를 쉽게 보는 게 아니냐. 지금 예를 들어 그냥 친박이 힘만 얻으면 당선될 것이다. 그러면 공천을 좌지우지할 것이다. 저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지 않거든요. 알겠습니다. 지금 한국당에서 지금 계속 논란이 되어 왔었는데 일단은 집단 지도 체제가 아닌 단일 지도 체제로 가기로 지금 확정이 됐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전당대회를 치르게 되는 것인데 구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앞으로 어떤 구도가 펼쳐질 것이다 이렇게 보십니까? 네. 뭐 결과적으로 보면은 지금 현재 뭐 한 10분 정도가 출마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결과적으로 구도가 정리가 되어 갈 것이고 정리가 되면 결과적으로 양대 구도로 갈 가능성이 친박 비박입니까? 네, 크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겁니다. 결국 세력 분포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 남는 쪽은 친박을 대표하는 진영과 그리고 비박을 대표하는 지역, 뭐 후보 이렇게 남게 될 것이고 문제는 중간에 있는 초재선 의원들이 어느 쪽에 손을 들어주느냐가 결국 승자를 결정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텐데요. 사실 김무성 의원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단일 지도 체제는 옳지 않다. 집단 지도 체제로 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저는 그 말도 일정 정도로 일리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당이 분열되지 않기 위해서는 여러 지도자가 같이 가는 형태로 가야지 어느 한 지도자가 굉장히 강하게 선다라고 하면 나머지는 또 반작용에 의해서 튕겨나갈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이고요. 그런 면에서 보면 아마 단일 체제로 가는 것은 결국 강력한 대여 투쟁을 하겠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뭐 아마 선택한 것으로 보입니다만은 결과적으로는 패착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지금 단일 지도 체제로 간다 그러면 이제 지금 전당대회 당대표 후보로 나오겠다는 분들도 사실 내가 2등, 3등 해서 최고위원 되겠다는 분들도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최고위원 되겠다를 목표로 삼으신 분들은 최고위원 선거로 따로 출마를 해야 되는 그런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사실 그 전당대회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질지 굉장히 막판에 가면 복잡해지지 않을까. 단일화가 어떻게 될지도 좀 궁금해지고요. 여기서 한 사람 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사람 자연스럽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홍준표 전 대표. 지금 뭐 어저께 기사를 보니까 영화 보러 갔다가 기자들 만났어요. 만나서 전당대회 출마하시냐고 물어보니까 내가 이렇게 길거리에 서가지고 그러는 걸 답해 줄 것 같으냐. 이 말은 다른 자리에서는 뭐 얘기를 할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고요. 그러니까 지금 저는 홍준표 전 대표 입장에서 만약에 생각을 해보면 지금 상황을 보면 이건 내가 나가야 되는 것 같은데 라는 아마 생각을 좀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지금 상황을 보면 예를 들어서 지금 후보들이 복잡다단하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어차피 지금 전체를 과반수를 얻어서 당선되기는 힘들 거라 보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렇게 후보가 많이 나오면 최다 득표를 하면 일단 표가 갈리면 그렇죠. 나한테도 유리하다. 자, 그런 상황에서 그럼 강력한 대야 투쟁을 할 수가 있고 또 선명성을 가지고 있는 본인이 나서야 된다는 아마 조건들이 점점 성숙돼 가는 거 아닌가. 더군다나 이제 본인이 이제 황교안 전 총리와의 어떤 대립각 이런 것들을 좀 세우기에는 한편으로 보면 이제 프레임 설정하는 데는 홍 전 대표만한 분이 또 안 계시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본다면 홍 전 대표의 아마 구미가 상당히 당기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고 또 이와 더불어서 저는 김무성 전 대표도 서서히 아마 이런 상황이라면 나도 한번 나서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할 것 같아요. 처음에 불출마 선언을 했지만 그렇죠. 예전에 조건들이 다 깨진 말이 좀 바뀌었습니다. 오늘도 보면 현재로선이라는 단서를 달았어요. 현재로선. 그런 단서를 다는 걸 보면 조금씩 정치인의 말이라는 게 항상 1도씩 바뀌어가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아직 이제 2월 27일 아니냐니까 아마 그걸 겨냥해서 상황을 좀 볼 겁니다. 그러면 과연 이 상황에서 그러면 만약에 친박에게 모든 걸 넘긴다고 하면
굉장히 어려워지는 국면이 있습니다. 바른미래당과의 통합도 어려워질 것이고 또 당내에서 이제 그러면 비박과 김무성 계열의 의원들이 생존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워지는 상황이 될 수가 있죠. 네. 자, 그러면 이거는 그렇게 막아야 될 것이다. 아마 그런 정책 명분도 가질 수 있을 것이고 만약 그렇다면 지금 구도가 거의 춘추 전국시대로 가는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어쨌든 황교안 전 총리가 입당하면서 한국당 전당대회 판이 좀 커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